LH 투기 의혹이 여전히 전국의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가 이번 사건 수사를 벌이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H 투기 의혹이 특검 공방으로 이어졌고 이 특검 이야기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제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로도 이 담론이 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특검을 가지고 양측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특검 얘기를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낸 거는 박영선 후보가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야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내기 전에는 비공식적으로는 많은 방송사에서도 그랬고 특검 얘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많은 방송에 나온 패널들도 마찬가지로 특검 못 받을 거 없다 이런 얘기는 그 전에 먼저 나온 바가 있고요. 지금 LH 건으로 해서 여당의 서울시, 대전도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후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가질 것 같은데요. 특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전수조사를 우선 먼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7명밖에 다 나오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자체도 이 전수조사로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전수조사가 지금 1차가 나온 겁니다. 368명 전수조사, 청와대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 거였는데 2차 전수조사는 한 3,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차가 나오기 전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는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하자. 왜냐하면은 검사가 이거를 수사하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왔고 전수조사론 부족하고 지금 국수본이 같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못 믿겠다면은 특검도 할 수는 있다.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특검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에 질세라 특검에 대해서 받고 야당에게 제안하게 됐는데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발표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 그리고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죠. 셀프 조사에 대한 발표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은 차명거래 등 강제성을 띈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본세 권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초기 대응이 정권이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특검을 박영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제안했는데요.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에서 법안도 처리, 통과되는 시간이 걸리고요. 특검을 통해서 최종적인 특별검사 임명을 하게 되고 임명이 되게 되면 특검팀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최소한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인멸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이를 넘어서 즉각적인 소환 조사로 하루하루 바쁘게 수사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쏟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급작스럽게 특검에 관한 이슈를 끄집어내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특검도 중요한데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뒤로 방치하고 지금 특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 공작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수조사가 좀 부실했고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거는 땅입니다. 땅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에서 땅의 등기비 등본에선 땅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했잖아요. 땅을 먼저 파악을 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수본에서 이제
합동 수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 땅이 등기부 등본 땅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국세청과 금융위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 늦어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발빠르게 좀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걸로 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선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지금 검찰하고도 합동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만약에 그런데도 부족하다 하면은 뭐 2개월 정도 있다 특검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뭐 시간 끌기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면요. 현재 수사를 하지 않고 2개월 정도 있다가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또 조사는 또 분리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얻은 다음에 그 가족들과 조부모들까지 뭐 자녀 분명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산이 땅이 있는 거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은 특검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거를 뭐 시간 끌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정치적인 그냥 공격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2달 동안에도 수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수사가 검찰 조직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얘기 한마디만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거래에 대한 기록들은 어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 전 이 국회의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관련돼서도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LH 직원을 비롯한 관련된 문제들이 촉발되기 시작됐을 때 이거 내부 정보 활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공산들이 매우 큽니다. 네. 이걸 범죄로 입증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공적 정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고 이 정보가 샜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까지 연결됐는지에 대한 고리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첫 번째는 LH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국토부가 하고 국토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최종적인 승인하지 않는다면 LH에서 이 같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발 계획을 야당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알고 국민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전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내부의 아주 은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곳들의 고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합동수사 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증거인멸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되는 곳은 LH뿐 아니라 국토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의사결정이 가능한 곳에 분명한 정보들이 어디서 파생돼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했는 여부가 다 증거가 인멸되고 삭제되고 나면 그 다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증거인멸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넉넉히 유추가 가능한데 얼마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규모로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해서 구속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부 공무원의 전례를 유추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적 정보의 유출, 증거인멸 등에 대한 수사들이 매우 미진한 부분들은 국민적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요. 덧붙이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가 늦어졌다 얘기를 하는데요. 3월, 그러니까 지난주 2주 전에 화요일, 2일 화요일입니다. 그때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 수요일 날에 고발인 조사가 들어갔고 3, 4일 동안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날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 토일을 지난 이날은 토일은 이제 법원이 쉬는 날이어서 월요일 날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수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화요일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변의 참여연대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다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법원이 쉬는 토일을 제외해서 하고는 계속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금융위 국세청에서 돈 흐름 파악해서 계좌 추적할 수 있고 차명 거래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사안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수사가 좀 철저히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까지 거론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청원까지 올린 건 좀 어떤 속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후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를 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LH에 대한 땅 투기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당에 있는 핵심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 LH 문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 당에서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주목도를 좀 본인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결국은 대리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이와 같은 행동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담았다 이런 워딩이 들어가 있던데 이건 네. 뭐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박영선 후보부터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서로 윤석열 구애 작전에 나서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대권 주자 지지율 상승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야권 입장에서는 특히나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는 윤석열 총장과 어느 정도의 교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끊임없이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구애 작전들이 나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앞으로 1년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주가는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권의 단일화 과정은 두 후보가 논의를 해서 프로세스를 세운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래 뭐 김진애 후보가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박영선 후보는 방어하고 좀 공약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좀 흘러가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김진애 후보가 도시 건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에 공세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 공식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온 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아무래도 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앞서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려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진애 후보는 공격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 토론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회를 할 것이냐 그런 논쟁이 전혀 없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적절하냐, 지지하는 뭐 인지도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논쟁이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런 공약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공약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뭐 여론조사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이 뭐 그전에 단일화된 것처럼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야권 단일화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궁금한데 그 안철수 후보가 청원까지 올린 상황은 아마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네.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일단은 야권 전체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단일화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매우 속도감 있게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단일화를 위한 그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고 후보들 간에 통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에 대해서 지체되고 있는 사항은 매우 지역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이 두 후보 간에 어떤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충분한 토론을 보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 유권자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번 주가 아마 두 후보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토론의 주간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번 할 것인가를 두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두 후보 간에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토론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거고 그 토론 결과를 지켜보면서 후보 단일화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LH 사태로 돌아와서요. 지금 특검이냐, 검찰이냐, 그리고 의원 300명 전수조사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이런 논쟁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까지 좀 번질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처음에 LH 사건이 나왔을 때 당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H는 공공기관이고 민주당의 이제 정치인이 그런 것이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청년들 사이에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현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민주당내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걸로 보면은 첫 번째는 진상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익을, 그러니까 투기를 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 환수하는 것도 이제 법적인 부분이 좀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책임자적으로 처벌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맞춰가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물타기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물타기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뭐 국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뭐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요. 그러고 있지만 저조차도 전체적인 국회의원 한 번 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76명인가요? 76명이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농지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까지 그리고 또 뭐 조부모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밝혀져야 이런 되겠죠. 상황들을 좀 타개하는데. 우선은 밝혀지면 그게 이 순서다. 공이 첫 번째로는 야당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는 다음 정권까지는 민주당은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뭐 일단 김종희 위원장은 하자라는 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야말로 매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을 비롯한 모든 정보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이 기록을 허위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촌각을 다투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빼돌리고 불법적인 투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부동산 수요를 배신한 행위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공간까지 넓혀서 전체를 전수조사하자고 나서는 순간 잡아야 되고 분명히 밝혀야 될 의혹들에 대한 물타기로 이루어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방치하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건 전형적인 선거를 앞두고 물타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집권 당과 정부에서 이 개발 정보가 어디로 흘러나와서 불법적인 투기에 활용됐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우선순위를 집중하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신도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거졌는데 이 국민들의 어떤 부동산 안정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요. 수사는 수사대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조사는 조사대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라고 해서 하나의 길을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수사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 뭐 투기 의혹으로 붙잡고 전체를 뭐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지금 7월에 청약을 기다리시는 국민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께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3기 신도시 일부는 보상도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수사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전혀 이게 물타기라고 하고 뭐 시간 끌기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지금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특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지금 후속 작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속 작업에 대한 당론은 어떻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쏟아냈고 변창흠 장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공의 영역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놨더니 돌아오게 되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 것은 LH 직원들의 정보를 활용한 투기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게 된 거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공공 재개발이 과연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박원순의 9년 시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국정 운영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참담한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로서의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4월 7일에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울시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 상당 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동조하게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게 된다면 내년도 3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이 진행하는 가운데 공적 영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변창흠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이사 대책 아마 현실성 있게 효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런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변창흠 장관이 시안을 정해놓은 유임 결정이 난 것도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큰 그림은 좀 닦아놓고 소임을 다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시안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앞서 7월 사전 청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7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약하는 이제 국민들이 청약하는 것이 7월인 거고 그 전에 마무리 작업을 끝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을 봤었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학급에서 몇몇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학교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그 학생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학교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LH에서 이거를 뭐 일부 LH 공직자라든지 일부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도 LH 전체의 문제로 이걸 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현행법에 그러니까 LH 직원이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형사 처벌이 이제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면에 준하는 어떤 처벌도 가능하다. LH 자체 내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걸려있는 법안이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현행법에서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3가지가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없앨 것인가 학생을 바꿀 것인가라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LH 개편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1차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됐고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2차 조사에는 기초 의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LH도 다시 한번, 근데 LH에서 1차 조사가 나왔는데도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13명이 플러스 7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토일, 법원 쉬는 날을 빼고는 쉬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검도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수본하고 대검 형사부하고 같이 협약을 계속하고 있고요. 시도경찰청하고 지방검찰청하고 협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사팀과 관할지청이 검사들이 같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부족하다. 특검 진행된 이후에도 LH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께서 그때는 좀 답을 내놓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네. 조사나 수사가 명확히 이뤄지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곳인데 네. 다시 이걸 좀 분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과거 생각하세요? 이제 효율성 문제 때문에 결국 합쳐져서 토지주택공사로 명칭도 변경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권한을 과연 LH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분명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도려내기 위한 수술 작업이 진행되려면 분명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정부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진단이 가능한 영역인가? 이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다음 명확한 수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신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날 월성원전을 둘러싼 대규모 감사를 벌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된 효과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검찰 조직에게도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물들이 나올 때 분명한 기조를 바탕으로 LH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LH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언급만 하게 된다면 엉뚱한 방식의 이 외과 수술 집도를 통해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율 과정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검찰이나 감사원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예. 입장으로 국민의힘 입장이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선두권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세력을 발판 삼아서 정치권에 안착을 할 것이냐. 연고지를 들어서 충청 대망론 시나리오가 있고 검사 시절 근무지였던 강릉이나 TK 지역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맞아떨어질 때 대통령 선거에서 파급력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민주당과 비교한 열세 부분들이 일부 있고 충청도는 과거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충청대망론의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어도 전혀 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전통적 지지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하고 변하는 모습들로 이번 보궐선거까지 앞서가고 있거든요. 두 힘이 같이 협력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뤄지는 파급력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부친이 충청도 분이시죠. 윤 전 총장은 충청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충청 대망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예. 이건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었고요. 예. 우선은 구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닌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자들과 얘기를 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면은 민주당뿐만 아니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대권 후보로 만들려는데 같이 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하면은 지금 반문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진보 세력도 같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한 부분은 새로운 정치입니다. 거대 양당 정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재 여당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새로운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모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오래되신 분들이 이분과 함께하고 지금 가신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더 비춰질까?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꼭 민주당 후보가 아니더라도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을 내놓고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건강한 자세로 정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의중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